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베이 코리아 온라인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이베이 코리아 채용팀장 고영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이베이 코리아 개발자 신입 공채에 관심 가지고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뵈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과 솔직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진행된 영상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베이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진행되는 동안에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편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는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인 채용 설명을 하는 채용 설명회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욱더 이제 친근한 개발자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직접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개발자로서 원하는 커리어나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설명회 신청하시면서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해당하는 질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이제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참고로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줌에 있는 Q&A 기능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설명회 말미에 또 그 남겨주신 Q&A 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 돌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돌발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대응을 하도록 약속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와 오늘 함께 이베이 코리아의 개발자의 생활과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개발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옆에서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DI팟의 박지원님, 데브플랫폼팟의 김성광님, 또 DI팟의 임슬기님, DI팟 마주환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또 이 방에 오신 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마치 후배들께 전달해 준다, 후배들께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편하게 많은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니라 저희 개발자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소개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지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인사이트 파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이베이에서는 7년 근무했고요. 지금 8년 차고요. 전체 경력은 1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개인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쪽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베이 입사 초기부터 한 중반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그 사이트의 로그인, 회원 시스템, 뭐 인증 모듈 이런 것들을 제가 유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흔히 뭐 회원 시스템 제가 인증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뭐 본인 인증, 휴대폰이나 뭐 아이핀 이런 것들을 써서 본인 인증을 받을 때 그런 모듈 혹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100% 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스마일페이에 우리가 결제할 때 키패드 뜨죠? 보안 키패드 그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잠깐 제 자랑. 네, 그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데브 플랫폼 팟에서 오신 김성광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 플랫폼 팟 김성박입니다. 저희 대우 플랫폼 팟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핵심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일을 하거나 이베이 코리아의 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세턴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 세턴이라는 것은 이베이 코리아의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맞도록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걸 세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턴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의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DI팟의 임슬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인사이트 팟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슬기입니다. 저는 현재 그 광고랑 제휴 채널 쪽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8년차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회원 업무나 아니면은 외부 제휴 쪽 업무를 하다가 광고 쪽으로 와서 현재 이제 4년 동안 광고 백엔드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I팟의 마주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데이터 인사이트 팝의 마주환이라고 합니다. 저 아까 전에 방금 소개하신 지원님 밑에서 막내가 계속 3년에서 3년 4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데이터 인사이트 팝에서 그 최전방 프론트엔드부터 사용자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해서 모은 다음에 프로세싱하고 가시화하는 부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지원님이 소개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회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옥션 쪽 회원 일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참석하신 네 분께 아마 대본에 없었을 텐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베이에서 근무하신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본인이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하셨던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좀 더 개발자분들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끝에 주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간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이 데이터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저희 본부 전체가 이제 회의를 하고 끝나고 오는 길에 제가 일이 좀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실장님이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왜 혼자 일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시작해서 갑자기 저한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냐 갑자기 던져 주셔서 뭐 시켜주시면 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럼 너가 맡아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옥션 회원을 시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데이터 개발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개발을 맡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데이터 개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 실장님이 야근할 때 맡겨주셨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기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지금 팀에 와서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지금 광고팀에 소속돼서 광고 효율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이 팀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배정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처음 할 때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팀 업무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광고에 사실 잘 모르기도 했고 뭔가 이게 전에 하던 업무랑 많이 달라서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제가 좀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여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방님도 이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콜에 합류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그 수습 기간에 이베이 저희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개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퓨전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퓨전과 이제 배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익숙하게 좀 사용하고 싶어서 저희 슬랙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 봇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해서 몇몇 분들이랑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턴이라고 불리는 아까 프로젝트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세팅과 관련된 다양한 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되나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기억나는 게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건데 스마일페이가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아마 PXC 개발본부 기준으로 볼 때도 전체 개발의 역사가 스마일페이를 기점으로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기 와서 제일 야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야근을 제일 많이 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네. 스마일페이가 처음으로 스마일이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하는 시점이었고 그 전에 안 쓰던 기술들을 이제 대거 도입해서 런칭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많이 남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저 서비스, 그리고 저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만 나눠도 사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질문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해당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개발자분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네요. 이베이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 스택, 툴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광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베이는 원래 단넷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거대한 단넷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쪼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갤 때 그럼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자바와 스프링 부트 등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MS SQL 서버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도구는 뭐 인텔리제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프론트 쪽에서 개발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iOS 개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드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 뭐 기타 등등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색도 있으니까 검색 쪽에서는 뭐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베이 코리아의 뭐 보이저 같은 검색 엔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벤트 버스로는 뭐 카프카 등도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AI 기술도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하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제가 듣기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 정도면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저런 것들까지 하는 그런 정말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원님 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해 주실 기술들이나 그런 툴들이 있으실까요? 성박님이 몽땅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특별히 있을까요? 저보다는 차라리 마주아님 얘기하시는 게 더. 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성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다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최앞단에서 저희 모든 사이트에서 유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했기 때문에 좀 한 1, 2년 정도는 jQuery 안 쓰고 퓨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좀 열심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가공하고 저장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해야 돼서, 그때는 거의 뒷부분에는 뭐 노드.js나 스프링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IDE 툴은 자기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인텔리제이랑 이클립스랑 번갈아 쓰다가 이클립스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프카나 엘라스틱 서치랑 저희 뭐 저장소 몽고DB나 레디스 이런 거 전부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인이 기술 스택을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이유만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은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결국 궁금했던 거는 와서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떠한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어떠한 툴을 사용을 해서 또 개발을 해야 될지, 결국 어떤 의미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는 생각이 컸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아마 이제 이베이에서 이런 기술도 썼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Q&A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베이 코리아의 개발 문화를 알고 싶습니다. 코드 리뷰나 스크럼웨이 같은 것도 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에 대한 환경, 거기에 대해서 문화라고 보일 것 같은데 슬기님 혹시 저희 개발 문화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코드 리뷰는 이제 GitHub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각자 이제 개발한 후에 커밋하고 리뷰 요청해서 이제 서로 코드 리뷰하고 이제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주한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막 딱히 엄청나게 크게 경험은 없는데 근데 스크럼 회의라는 것도 있고 뭐 킥오프 개념도 있고 저희가 뭐 시작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업무 프로세스별로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디자인을 하고 누가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기획을 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저희가 뭐 분야나 부서 같은 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어떤 개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났으면 좋겠다. 결과물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전략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아니면 저희 뭐 개발 부서 아니면 뭐 데이터나 아니면 뭐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주 모이면서 업무 상황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혼자 개발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타적 붙일까요? 네, 물어보신 거에 답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요? 스크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중에는 성방님이 네.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아, 전반적으로 저희 아직 이제 에자일이 도입된 게 1년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워킹 그룹도 있고 이제 기존 방식대로 앞에서부터 기획, 디자인, 개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케바케.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도메인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키텍처나 방법론이나 아니면 프로세스는 다 바뀌기 나름인데요. 저희 데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코어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카본이라고 불리는 주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합류되어 있는 분들은 이 스크럼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관련된 뭐 스프린트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팀별로 도메인별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뒤쪽에 계시거든요. 네. 데브 플랫폼이. 근데 이제 스크럼의 꽃은 데일리 미팅이잖아요. 네. 아침 되면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시는데 시끄럽죠. 네. 매일 아침마다 시끄럽죠. 네. 아마 이제 이 개발 문화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결국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보통 회사 생활을 하면 저희가 표현을 하죠. 진리의 케바케. 네, 진리의 케바케라고 부서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저희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개발 문화 중에서 혹시 좀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다 아니면 좀 새로웠다 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거는 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 있으실까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질문지 중에 네네네. 그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개발 경진대회 같은 거에 대한? 아마 질문에는 없을 수 있는데 네. 답변해 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 자료화면 깔릴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네네네. 한번 준비가 깔아볼게요. 되셨으면 네네네. 또 제가 괜히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죄송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깨알 대자랑이 돼버렸는데 이베이 코리아에는 그 다들 아실 거예요. 해커톤. 그 개발자들의 경진 대회죠. 해커톤이라는 문화가 있어 왔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운이 좋아서
네, 뒷걸음질하다가 1등 우연히 네, 된 건데 지금은 이제 해커톤이 사라지고 그걸 계승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해커톤은 사실 개발자들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부르는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 톤이죠. 비개발자들도 모여서 이제 저희가 그 주최 측에서 구성을 해줘요. 개발자 1명, 뭐 기획자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3일? 4일인가요? 네. 짧은 기간 동안 승부를 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이 개발이라는 게 아마 다 학부생이실 테니까 대학생 때는 굉장히 그 뭔가 꿈꾸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직업이 되면 약간의 매너리즘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딱 그맘때쯤에 제가 해커톤을 참가를 했었어요. 일단 기분 전환 겸.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써먹어본 아이디어를 실제 실무까지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실무에서 쓰던 아이디어를 해커톤에다가 확장시켜서 구현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육아와 제가 다둥이 아빠입니다. 육아와 그 업무로 지쳐 있을 때 이제 굉장한 리프레시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이베이 코리아에서 되게 잘 정착되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확장돼서 만약에 정말 실력이 좋다면 저희는 본사에까지, 네, 본사 기준으로도 그런 스컹크웍스라고 해서 전 글로벌에 있는 모든 이베이 그 직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대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호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 지금 채용 사이트에도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스컹크웍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결국 저희 코리아에서 하는 해커톤처럼 이베이 글로벌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이제 결국 모여서 다 같이 엑스포도 하고 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이베이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베이 코리아는 그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베이 본사의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잘하신다면 뭐 사실 뭐 개발 코드는 영어 잘 몰라도 그냥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가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에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저도 이제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에요. 개발자로 사실 일을 시작했었어요. 이렇고 있지만 반전이네요. 네, 굉장히 간절했죠. 저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희 개발자들,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짜는 코드랑 미국에 있는 본사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짜는 분들의 코드가 많이 다른가요? 특성들이나 뭐 그런 개성들이 좀 있나요? 성방님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어디에서 보든 잘하는 개발자들 코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주소문에다 이름 안 써놓으면 이게 내 코드인지 남의 코드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잘 짠 코드는 내 코드 같고 못 짠 코드는 남의 코드 같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의미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엉망인. 네. 우리 개발자들이 흔히 그러죠. if else로 점철되어 있다고. 네. 아름다울 것 같지만, 네. 노가다의 집약체죠. 네. 무슨 의미인지 원하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생각 못 하셨는 또 새로운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지금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려면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는 개발 문화가 있는 게 저희 이베이 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베이 코리아의 개발자가 가지는 장점이나 차별점이 있나요? 아마 앞에서 설명을 같이 한 것 같긴 한데 영어로 업무도 많이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있지만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주환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로는 거의 업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딱 뭐 몇 번 정도 되게 손에 꼽게 영어로 일했던 기억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한 좀 스펙을 넓혀보려고 이제 외국에서 유료 라이센스로 가지고 있는 그 업체랑 미팅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랑 시차도 다르고 말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말이 제가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하다가 다시 천천히 말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버벅거렸던 적이 많은데
그거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뭐 개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레퍼런스를 찾는데 영어를 읽는 게 굉장히 너무 많이 되거든요. 뭐 한국 레퍼런스도 있지만 되게 결국에는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모든 각국의 다른 나라들은 영어로 쓴 곳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찾는 게 아무래도 또 유리할 때가 많죠. 그거 외에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슬기님 저희 그 이베이 개발자가 가지는 장점이나 차별점 혹시 슬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베이 개발자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 개발자로서의 장점은 제가 이제 저 혼자 여기서 여자인데 이제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학부 때도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훨씬 비율이 많잖아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성 개발자들이 좀 비율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았고 그래서 좀 적응하기 조금 수월했던 게 되게 저한테는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입사할 때 주식을 조금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들어와서 7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자신이 뭔가 원하는 자신이 이쪽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원하면은 뭔가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고 많이 느껴서 그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는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국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뭐 다른 기업들 경험을 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대화에도 오픈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의 오픈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근무를 하고 적응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개발자의 워라밸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신입사원들 그리고 요즘 지원을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지원님. 제가 네. 네. 또 제가 사진 하나 들고 온 게 있는데 이게 질문지 예상 질문에 보여서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둥이 아빠거든요. 이 사진은 저희 애들하고 이제 키즈워크라고 하는 이베이 코리아의 사내 행사 때 찍은 거고요. 이 사진 자체가 제가 워라밸을 증명하는 그냥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전 직장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베이로 이직을 할 때 제가 이제 딱 두 군데만 면접을 봤었어요. 이베이 코리아하고 당시에 이 바로 근처에 있던 이제 N모사 둘 다 됐는데 고민을 했죠. 어디를 갈 것인가. 근데 저는 원래 그전 직장도 게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쪽을 가느냐, 이베이 코리아로 오느냐. 근데 그때 이제 판단했던 가장 큰 게 이제 워라밸이었고요. 그때 이제 애가 둘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애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게임 회사는 아무리 제가 게임 회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 회사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있는 아빠한테는 여기가 훨씬 더 그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훨씬 더 유리했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발전해서 지금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지금 저희 이미 50%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시스템도 그 인트라넷에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디를 가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말고 이제 더 조아님이나 슬기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제가 막내니까 막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워라밸을 약간 따지는 분들한테 이 회사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원님이 지금 계속 원래 제 처음 입사했을 때 사수였다가 팀장이셨다가 지금 제 1차 매니저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근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눈치 보거나 뭐 저희가 뭐 흔히 보통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근데 야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날 좀 쉬고 일찍 가고 싶어서 야근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막 야근을 막 종용하면서 막 개발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눈치 보는 케이스도 전혀 없고, 그리고 개발에 맞고 엉덩이 앉아서 시간 채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성과 이런 거에 개발 방향, 아니 개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지 맞고 몇 시에 왔냐, 몇 시에 갔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는 하나도 눈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타 회사에 비해서는 되게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국 워라벨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워크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성박님은 취미로 뭐 어떤 거 하세요? 전 취미가 게임인데요. 그 와우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아제로스를 지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공격대라는 걸 참여할 텐데 이 워라벨이 없으면 공격대 참여가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엄청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딱 즐길 만큼 즐기면서 게임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이런 취미는 내가 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취미 있으세요? 조아님은 제가- DJ세요, DJ. DJ요? 네. 그건 되게 옛날에 했었고 요새는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작곡 같은 거 배웠었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일단 되게 작곡이나 제가 뭐 이런 음악적인 되게 취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취미를 쏟으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부도 어느 정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제가 평일에 막 계속 야근했으면은 절대 못 가졌을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업무 끝나고 다른 것도 하고 쉴 때 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면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라벨이 좋다고 해서 이 일이 힘들지 않다거나 이게 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만큼 업무에 집중을 하고 나서 개인의 시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사실 워라벨이 없는 이유가 일이 길기도 하지만 개인의 시간에 터치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의 시간을 업무 시간에 집중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개인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베이 엄청 편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약간의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답변하기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여기에 붙여서 제가 그냥 한 번에 답변하시기 편하게 하나 더 질문을 붙여드리면, 함께 일하기 힘든 유형의 동료들은 어떤지 본인의 편하신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후자가 더 어렵긴 하죠. 성박님. 네. 붙여서 제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네. 개발자니까 이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는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있는 동료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살기라고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한다라는 필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일하기 힘든 개발자는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기술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보다는 어떤 분들이 더 일하기 힘드냐면 뭔가 한 가지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대화도 힘들고,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거죠. 사실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좋고,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슬기님은 어떤 분이 함께 일하시고 싶거나 뭐 힘드신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방금 송박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약간 열려 있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대학교 때처럼 혼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의견을 내고 설계할 때도 이제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조금 다른 사람 의견을 이제 더 보태가지고 이제 잘 만들려면은 이제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고 이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닫혀 있어서 내 안에 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이제 다른 사람 의견 듣고 같이 이제 발전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선배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료의 입장에서 이런 직원들이 어렵다, 이런 직원들이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도 이런 스탠스로,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같이 있는 일하는 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실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오픈 스탠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실 때 또 그리고 나중에 입사를 하셔서도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부분은 지금 Q&A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에 지원하는 신입 개발자들이 꼭 갖추고 왔으면 하는 역량이 있나요? 혹은 신입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에 나왔던 질문들에서 보면 이베이 신입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수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슬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는데 다들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서 이게 오면 어떨지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걱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심을 해도 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배님들 입장에서. 지원님. 네. 뭐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답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요. 역량 어차피 저희도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들한테 엄청난 스킬과 엄청난 경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요. 항상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한데 기본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면접 자리에서 화려한 경력을 읊다가 예를 들어 이제 저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했는데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 엄청나게 이제 감점이 되겠죠. 기본이 사실 중요하면 개발자라면은 배워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직군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기본을 튼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학부 때 괜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어떤 업무도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성방님이 초반에 살짝 이게 사용하는 스킬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 언어와 플랫폼들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 오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 단넷은 이제 저희 자바 기반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추세여서 자바, 뭐 스프링 부트, 아까 뭐 카프카 얘기도 하셨고 엘라스틱 서치, 기타 등등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방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거 꼭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어떤 거 얘기하셨는지 보시고 미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오시면 면접장에서 만났을 때 아마 질문에 대한 상당수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기초적인 뭐 언어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무슨 로직을 어떤 알고리즘을 아느냐, 뭐 자바의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건 저한테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성범님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오기 전에 그 되게 유명 교육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삼성 멀티 캠퍼스, 뭐 비트 네. 교육센터, 뭐 패스트 캠퍼스, 뭐 이런 데에서 제가 그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취업하려는 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답변을 할 때 모르는 답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설명하면서 그 면접을 볼 때 본인이 설명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보면 요즘은 너무 친절한 분들이 많으셔서 블로그나 뭐 기타 등등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지금 사용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사용할 기술들이 뭐 자바라든지 스프링 부트, 뭐 스프링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뭐 사용하는 방법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바라면 자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원리부터 그 다음에 스프링이라면 스프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숙제를 주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셔야 이 회사 아니고 다른 그렇죠.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면접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 가시면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주환님은 또 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미리 앞서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히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혹은 아니면 취준을 하시고 아까 전에 잠깐 질문을 받는데 뭐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비전공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안 했는데 개발자로 지원을 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약간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자신이 어떤 걸 공부했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좀 약간 일맥상통한 느낌인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혹은 아니면 뭐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해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조금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시면은 그다음에 그걸 면접관 분들한테 확실히 이제 얘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설명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한 몇 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추리고 요약을 한 질문이 사실 이런 질문에 거의 범주에 들어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고, 이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주환님부터 지원님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경험도 하셨고 취준도 하셨었고 또 선배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이 설명회를 보고 있는 후배들, 또 지원자들, 또 예비 이베이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취업 관련해서든 아니면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든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좀 간단하게 조언, 그리고 이거 보는데 뭐 저희가 보는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되는 거 하나 정도는 또 전달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환님부터 한번 저부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다고 말씀드릴 거는 사실 기본기 쌓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살짝 또 질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본이 어느 정도로 의미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전공이 아니고 조금 되게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었으니까 그 책 중에 코딩 인터뷰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코딩 인터뷰 책 사가지고, 저도 면접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툭 찌르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책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외부 프로젝트들 아니면 제가 뭐 대학교 연구실 같은 데서도 약간 잠깐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면접관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 더 운이 좋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아마 저보다 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만 잘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서 뭐 자신만의 어떤 뭐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전달만 해주시면은 뭐 쉽게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기님도 아무래도 학부생이시거나 아직 그 신입
지원하셨다면 실무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직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성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 되게 공감했던 게 그 사실 회사에서 부서마다 쓰는 기술도 많이 다르고 뭐 이런 거 다 다양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 회사에서 쓰는 모든 것을 공부하고 오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얕게 다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 나 이거 하나는 진짜 잘 할 수 있다 하는 뭐 필살기 이런 거가 하나 있으면은 조금 이제 뭐 면접을 보시거나 할 때도 오히려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잘못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본인이 대답할 때도 잘 하실 수 있고 어필도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광님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개발자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개발자는 본인이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SDLC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 설계, 개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은 어렵지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배우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기죠. 그런 기본기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만들고 싶은 것 좀 하나 정하셔서 그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을 여러분들 뭐 깃허브 같은 데다가 소스 올릴 수도 있고 만들고 그냥 끝나면 또 거의 또 반쪽짜리거든요. 만들고 나서 요즘은 쉽게 배포할 수가 있죠. 뭐, 뭐 아마존 AWS라든지 아니면 뭐 앱을 만든다면 뭐 구글 스토어라든가 뭐 애플 스토어 등에다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올리고 나서 그 피드백도 받을 수 있죠.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직접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근데 그냥 책만 보고 책에 있는 내용만 학습하고 그냥 암기만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뭔가 성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필요하다더라 해서 그냥 대충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만들고 싶은 거 혹시 대박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만드셔서 직접 운영까지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쌓는다면 뭔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결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원님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그 막 생각하고 있던 팁들이 있었는데 차례차례 다 써먹으셔서 제가 할 게 없네요. 그냥 저는 제가 이제 뭐 지인들과 술을 먹거나 사석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개발자지만 여기 집 계신 분들 다 개발자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제 스스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구하는 방향이 인문학적 수양을 가진 개발자. 네,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해보면 실무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발자들은 절대 제가 이 두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은 이제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하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되게 잘 써먹는 분들. 그러니까 후자가 이제 엔지니어고요. 공학자죠, 공학자. 그리고 전자는 사이언티스트죠. 그래서 본인이 그 어느 쪽에 속한지를 딱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에 맞게 커리어 패스를 딱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 응용을 되게 잘해. 뭔가 시장을 읽는 개발자지만 뭔가 계속 아이디어가 많고 시장을 읽는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좀 있어. 그러면은 뭔가 더 프로덕을 만드는 쪽에 가까운 업무나 팀이나 조직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뭔가 난 스킬셋에 더 관심이 있고 뭔가 고도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신기술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그쪽으로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나뉘지 않나요? 직업 저희 내부적으로 이베이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걸 미리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관련해서 지금 해주셨던 이야기만 잘 기억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도 사실 어디를 가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발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조언과 팁을 드리자면 너무 걱정하고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준비할 것들, 해야 될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 그 꼴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들, 멋진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고요. 이제 저도 밥값을 해야겠죠. 저도 밥값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채용 전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뭐 이미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이제 채용을 하는 포지션은 크게 두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포지션의 경우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저희가 이제 직무를 사이트에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앱 개발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놨더니 그 안에서 뭐 직무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모집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앱 개발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선발 이후가 돼서 이제 부서의 배치와 그 이후에 이제 업무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치되는 부서 중에서 업무 중에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팅을 해놓은 게 사이트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 중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개발도 있고, 뭐 API 개발, API 적용, 그리고 뭐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별의 업무들이라기보다는 각각 이제 하게 되는 업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들은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이베이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에서 또 이제 향후에 오시게 되면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서류 평가, 코딩 테스트, 1차,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서류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계획할 때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공휴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공휴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마감해 주시는 것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작성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원하시는 내용에서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기소개만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중에서도 보니까 코딩 테스트나 전형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전형들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코딩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사용하는 언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C++, 자바, 뭐 파이썬 다양한 언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별로 언어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언어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문제 수준은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코딩의 역량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전공대 배우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알고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에 이슈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전공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준들로 문제를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저희가 대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슈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은 1차, 2차 총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용 사이트 통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챗봇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원 마감 때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21년 2월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건을 건 것 자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전공이 아니어도 코딩을 하실 수 있고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다 지원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류평가와 전문적인 역량을 보고 뽑기 때문에 전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코딩 역량을 보고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졸업 같은 경우도 올해 9월부터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졸업 여부는 이제 졸업이 되고 나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트에도 써놨지만 한국어로 소통하실 수 있는 외국 분들에 대해서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나중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도 안내가 되겠지만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외국 분이시지만 그런 외국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시간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들어온 Q&A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많은 답변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소화를 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답변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해서 보면 네. 저 근무 시간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아.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슬기님. 근무 시간 저희 지금 자율 출퇴근제 도입한 게 언제였죠? 그 올해 2019년.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 안착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주에 80시간을 채우는 선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거의 모든 직원분들이 잘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거를 쓰면서 약간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고요. 그 코어 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만 지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맘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뭐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럴 때는 이제 회사 생활에 맞춰서 제가 다른 업무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일이 잘 되는 날은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이제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빨리 퇴근하고 뭐 밀린 은행 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워라밸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율출퇴근을 이용을 하고 있고 2주간 80시간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타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이제 회의라든지 미팅,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켜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문화화 많이 되어 있고 또 사용을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실제로 근무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네. 네. 한번 저런 질문들은 한번 좀 특이할 것 같아요. 네. 잠깐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신입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한번 답변을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개인마다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픽을 했나요? 신입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기초가 튼튼하면 무엇을 공부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잘 풀었다 거기까지만 봐서는 사실 알기 힘든 것 같고요. 같이 업무를 해보다 보면 아, 이분이 뭔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좀 학습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빠르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께서 뭐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사실 개발자의 삶이라는 게 항상 공부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더라도 또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입분들 보면 처음 스타트는 같지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얼마나 그 시간에 많이 노력을 하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은 워라벨이지만 노력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그럴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신입을 판단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회사들에서 신입을 뽑을 때도 어렵고 결국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러닝 커브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러닝을 하고 그런 배우기 위한 태도, 자세. 그러니까 오늘 이어졌던 답변들이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어진 일련의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이 되어 있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이 학습에도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결국은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성장 잠재력이 될 거고 그렇게 학습을 한 게 나중에 폭발력이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유사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말고 또 이렇게 좀 보시는 포인트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지원님 뭐 신입을 뽑을 때 아니면 아까 인터뷰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나 뽑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대답을 잘 못하시면 거의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초가 튼튼한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개발자 제가 마지막에 뭐 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두 가지의 커리어 패스 중에 저는 후자에 속하는 부류인데 저희 개발자긴 하지만 어쨌든 실무에서는 다양한 조직계,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면접 때 이 사람이 약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소통이 되는지는 대화를 해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아주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런 걸 좀 더 보완하시면 좋겠고 또 너무 통상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많아서 본인이 믿고 있는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게 좀 내가 좀 있는 편이라면 내려놓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봅니다. 들어가면 네. 인터뷰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네.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주기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한다고 하시는데 저기 이제 해커톤에서 우승도 하셨던 지원님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뭐 얼마나 이제 주기로 하는지 또 어떠한 아이디어로 또 1등을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해커톤하고 스타트업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커톤은 개발자들만의. 그래서 예전에는 2018년까지였나요, 해커톤이? 작년부터 스타트업이었죠. 해커톤까지는 딱 개발본부에서 개발자까지만 참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작년부터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그 개발본부 외부 조직에서도 참여 가능하죠.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런 직군의 구분 없이 다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승부를 내는 거고요. 그 개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커톤은 모두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생각한 걸 다 직접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면 비개발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해커톤하고 스타트업의 차이점인데 해커톤에서는 실제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 잘 돌아가는 거든 안 돌아가는 거든 실제로 뭔가 우리가 웹서버에 어떤 컨텐츠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웹서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올리는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스타트업에서는 목업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UI 디자이너 분들이 목업 만들듯이 마치 그렇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커톤이든
해커톤은 1년마다 계속 주최를 해왔고 스타트업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큰 홀에 와글와글 다 몰려서 막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수상을 하면은 그에 맞는 보상이 있습니다. 네, 보상이 있고요. 제가 1등 했던 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업무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네, 그거는 얘기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슬기님도 수상하셨거든요. 이 수상 네. 이력이 있으세요. 수상이 다 2등 하지 않았어요? 2등? 아니요, 저는 3등? 저는 뭐 특별상을 겸손하시네요. 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됐나요? 물어보신 게 그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네. 됐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또 준비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라이브에 참여해 주셨으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흘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해볼 수 있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후배들한테라도 관심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저희가 빵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베이와 대학생들의 무언가 콜라보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겠어요? 그건 아닌가? 내려주시고 네. 쭉 내려주시면 네, 대부분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한 것 같아요. 네, 내려주시고 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답변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네네. 주원님 해주시지 않을래요? 자바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건 사용 안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자바스크립트, 네. 제니스 프레임워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거의 엄청나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의 한 1년에서 2년 좀 되게 자바스크립트만 거의 판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이나 언어를 선택하는데 그 자기만의 확고한 이유가 있으면은 어떤 걸 이용해서 개발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신입으로 들어와서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제 매니저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시니어분들도 있을 건데 그 시니어분들을 약간 설득할 만한 그런 이유나 아니면 뭐 그런 당위성 이런 것만 잘 갖춰진다면은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주력 언어로 개발하셔도 되고 뭐지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그 뭐 앵귤러, 리액트, 뷰 이런 거 다 쓰시는데 그것도 이제 다 저희 케이스마다 다른 것들도 있고 본인들이 맞춰서 아니면은 이미 개발돼 있던 걸 뭐 계승해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거 선방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저희들이 이제 세턴이라고 해서 그 저희들이 단넷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거대한 시스템을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데 그때 주력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자바랑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른 언어를 뭐 강제로 막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키텍처라는 건 도메인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아키텍처에 맞는 언어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희 데브 플랫폼 파트에다가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이걸 살펴보죠. 이 아키텍처가 정말로 이 프로젝트로기 알맞은가라는 걸 살펴봐서 알맞으면 그대로 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프론트 쪽은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쪽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트렌드를 되도록 따라가는 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뭐 케바케긴 한데 어떤 분들은 뭐 운영하는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운영하는 업무가 뭐 단넷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뭐 단넷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바로 만들어진 환경이라면 자바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팀이냐, 어떤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베이 코리아의 복지에 대해 남다른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복지라는 부분이 아까도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근무 문화가 복지고 여러 가지 근무의 환경들이 복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독특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베이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년 근속할 시 주어지는 1년 한 달에 이제 사바티컬 안식 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있는데 사실 이 휴가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결국 사용을 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잘 사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 주변에서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독려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지원님이나 슬기님은 그거 다녀오시지 갔다 왔죠. 않으셨어요? 네, 갔다 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동물처럼 듣기만 하고 그걸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거든요. 휴가를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장점이 휴가를 정말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눈치를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심지어 그 휴가를 그냥 승인을 안 받고 맞죠? 네네. 네, 승인을 아예 안 받고 이제 뭐 단발성 휴가는 그냥 내가 갑자기 휴가 쓰고 싶으면 일단 휴가에 내고 그냥 쉬어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본인의 매니저한테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예전처럼 막 휴가기 올려서 승인 받고 인사까지 가서 최종 승인 나야 휴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반반차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연차,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 반나절 쉬는 거, 그 반에 반 쉬는 것까지 쪼개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휴가 관련해서는 뭐 최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휴가와 더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이제 그 다둥이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신입사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멀 수는 있어요. 조금 멀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성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20주, 남성분들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주 사용할 수 있는 게 12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해서 또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을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도들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를 존중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베이 코리아의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도 많이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렇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아쉬워서 꼭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신지 제가 이제 확인차 여쭤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네, 충분히 다 하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여기 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언젠가 어디선가 멋진 개발자로 함께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베이 코리아 온라인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